이 그림은 신윤복 풍속화가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서울의 비교적 부잣집 후원을 그린 그림입니다. 산과 개울이 없을 경우에 연못을 파고 석가산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런 것조차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마당을 어떻게 꾸미는가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그 일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호석이라고 하는 것은 태호에서 나는 돌인데 거대한 호수 바닥에서 채취하는 것인데 중국 고궁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태호석은 고대의 유물에서도 발견되는 것 보면 아주 이른 시기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고려를 거치면서 조선 전기까지는 거의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조 임금이 왕세손 시절입니다. 그 폐허가 된 경복궁에 있는 이 태호석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구한 즐거움을 시로 남긴 게 있습니다. 자하신위라고 하는 그림과 시와 글씨에 능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가 자신은 수레를 타지 않고 바로 이 태호석에다가 비단 옷을 입혀가지고 싣고 오기도 합니다. 신윤복이 이제 이 그림을 그렸을 무렵에는 이제 부의 상징처럼 중요한 장식물로 이 태호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옆에 보면 백일홍이 있습니다. 이 계절을 보면 아마 여름인 것 같습니다. 백일홍은 백일 피는 꽃입니다. 화무 11홍이라고 해서 열흘 붉은 꽃이 없다고 했지만 이 백일홍이라고 하는 꽃은 자기 절제를 잘해서 꽃을 크게 피우지도 않고 한꺼번에 다 피우지도 않습니다. 군자가 자기 스스로를 잘 절제하는 상징으로 읽을 수 있는 꽃이 또 백일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서울에서는 원래 이 꽃이 없었습니다. 남쪽 지역 따뜻한 곳에만 있던 것을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꽃장사, 나무장사들이 이런 백일홍부터 시작을 해서 치자, 동백 이런 나무들을 서울에 와서 파는 상인들까지 등장을 합니다. 중국에 조선 사람들이 사신으로 갔을 때 서점과 함께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꽃집입니다. 조선 후기 지상편도를 그렸던 강세황의 그림 중에서 남산에 지었던 무한경루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 방 안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왼편에 탁자 위에 화분이 있고 화분에 괴석이 놓여 있으며 그것과 함께 매화가 자라고 있습니다. 꽃나무를 방 안에까지 끌어들이고자 할 때 그 첫 번째 품종이 선비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 매화입니다. 그림에 보는 매화는 아주 구불구불하죠. 구불구불한 매화는 그 매화 몸통과 가지가 매화가 아니고 살구나무나 복숭아나무입니다. 산속에 기이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살구나무, 이 복숭아나무를 캐가지고 그것을 화분에 담고 그 나무 통째로 이제 마당에 있는 매화에 접을 붙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접이 붙으면 자르면 되겠죠. 몸통은 살구나무고 복숭아나무인데 아주 구불구불한
끝은 가지 끝은 매화가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꽃은 매화꽃이 핍니다. 그렇게 화분에 담아 놓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전 집들은 외풍이 심하니까 화분이 얼어 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화의 집을 만듭니다. 그것을 매감, 매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단으로 방 안에 집을 만들고 커튼을 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혹은 하얀 종이를 가지고 집을 만들고 그 안에 매화를 넣습니다. 그래야지만 온기가 유지되고 다른 한편 거름이라든가 먼지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곁에 화로를 피워서 따뜻하게 해서 봄이 온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눈이 펄펄 내리는 한겨울에 매화 화분에 꽃이 핍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김홍도 그림을 300량에 파는데 오늘날로 하면 한 15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 200량,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매화 화분을 사고, 나머지 100량 가지고 땔감 사고 쌀 사고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비싸다는 것은 그 정도로 매화 화분, 꽃을 피우는 매화를 만들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우리 집에 있는 매화 화분에 꽃이 폈다. 그러면 자랑을 하겠죠. 매화를 피우기 위해서는 화로를 피운다고 했죠. 불이 있으니까 아까울 겁니다. 거기에 이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친구들 불러서 우리 집 매화가 이러하다 라고 하는 것을 작은 파티를 하면서 즐기는 거죠. 우아한 선비들은 지금 우리가 꽃 구경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공을 들여서 매화 구경을 합니다. 매화를 밤중에 테이블 위에 올리고 벽면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촛불을 밝힙니다. 그러면 촛불 조명에 의해서 매화 그림이 저와 같은 흰 벽에 그림자로 어리면 그것이 매화 수목도가 되는 것이겠죠. 매화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이 국화 화분을 여러 개를 거리를 벽에 가까운 곳, 먼 곳 몇 종으로 다양하게 놓은 다음에 조명을 가하니까 촛불에 가까운 쪽은 희미하고 촛불에서 먼 쪽은 진하게 되어서 농담이 있는 수묵 국화 그림이 된 것이겠죠. 꽃 하나 감상하는 데에도 그렇게 지극정성을 기울인 것, 그것이 조선 선비들이 꽃과 나무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원이라고 하는 분이 종암동에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연못을 파고 박을 가지고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무를 깎아서 인형을 만들어서 배에 띄웁니다. 내가 가고 싶은 중국 강남 땅의 풍경을 그것으로 상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누울 와자, 놀 유자라고 해서 와유라고 합니다. 와유라고 하는 개념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신이 늘 거처하는 방에 이름을 하나 멋지게 만들면 됩니다. 그 중 하나가 함해정입니다. 바닷물로 적신 집이란 뜻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동해 바다, 그 파도 소리를 현판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면 그것이 자연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와유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처럼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글로 한번 써보거나 그림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흑유는 자신이 꿈꾸는 집을 그 당시 뛰어난 화가인
이정이라는 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을 등지고 물가에 집을 한 채 그리게, 꽃나무와 함께 1000그루 대나무를 심고 가운데에는 남쪽으로 마루를 놓은 그림을 그려주게, 그 앞에 마당은 넓직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페랭이 꽃과 새삼을 심고 괴석과 화분을 거기에 배열하게, 이런 그림을 나에게 그려주게,